정말 준비기일은 꼭 해야 된다. 제가 재판 때는 많이 안 했는데요. 조정 때는 준비기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의료기나 환자나 조정은 준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재판이 아니에요. 준재판도 아니에요? 준재판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전혀 질이 다른 겁니다. 재판은 네. 일단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논쟁이거든요. 양쪽이 주장을 해서 판사가 뭘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 네. 그거죠. 네. 네, 근데 거기에는 논쟁이 주된 거고 예. 논쟁은 잘못을 지적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정은 상대방의 얘기 중에 공감할 부분을 찾아서 공감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서 대화를 하는 일종의 예술입니다. 네, 네.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재판은 그냥 논리적으로 증거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를 하면 다다르는 것은 합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된 것은 재판과 같은 내지는 준재판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결과에 있어서 합의가 되면 예. 그것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준재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화를 하다가 물론 한 80%가량은 이제 합의까지 간다고 하셨습니다만 난 동의 못하겠다 해서 한 20% 하면 그럼 그냥 법적인 책임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쌍방 합의를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군요. 원위치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소송을 하든지 뭐 하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합의까지 가면 대부분 이행이 됩니까? 합의는 해놓고 이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한 건도 이행 안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합의하면 다 그냥 그대로 이행한다? 그게 조정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외국에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재판을 해보면 판결이 나가더라도 재산을 빼돌린 상태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이 합의를 하면 100% 다 이행을 하더라. 제가 듣기로는 100%입니다. 그 조정에 쌍방이 합의를 했다는 말은 계속 쌍방 개개인적으로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합의를 할까? 아니면 그냥 소송으로 가? 소송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 합의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느꼈으니까 합의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환자나 보호자 측면이 아니라 의료인도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실이 있다고 감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에 가서도 과실이 있다고 감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의료인이 그렇게 보면 그럼 여기서 합의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 반대로 소송 비용 들이고 변호사 비용 들이고 가서 패소하는 것보다. 근데 반대로 그 경우에 그러니까 감정을 받았는데 의료 과실이 있다고 감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환자 측에서는 이러면 난 소송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정확히 따져보면 소송을 하려면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필요가 대부분이 있고요. 그럼요. 그럼 변호사 비용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 자체 따로 있고요. 변호사 비용 이외에 또 시간도 지금 항소심까지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걸 생각하면 몇 년 걸리죠. 연구 결과로는 2년 6개월이란 문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비용 이런 걸 따져보면 여기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늦어도 4개월에는 끝내라고 하는 게 빠르면 3개월이요. 늦어도 4개월에는 끝내라고 하는 게 이제
저 법률의 원칙적인 요망입니다. 네, 네. 감정, 그다음 우리 정연남 위원님은 상임 조정위원. 네네. 그럼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감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감정단이 따로 있습니다. 감정단. 예. 이 한 기관 안에. 한 기관 안에. 감정단은 그럼 의사분들이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의사분, 명망 있는 의사분들이. 전원 의사입니까? 감정단은? 감정위원 6명이 모두 의사고요. 네. 그 도와드리는 조사관이 간호사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아무래도 의사 편 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감정위원회 의사가 아닌 다른 뭐 시민단체 관계자나 이런 분들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우려가 또 실제로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하지 말라고 감정 회의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2명 외에 법조인이 2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위원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소비자위원 1명? 예. 아, 그러니까 감정위원분들은 의사인데 네. 그분들이 그냥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한 건 한 건의 감정회의를 따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 감정위원이 의사 한 분이고요. 비상임으로 그 해당 전문 과목에 의사 한 분이 와서 그 전문 지식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 2명이 중립적인 보다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소비자위원은 일종의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소비자위원은 무슨 뭐 환자 단체나 추천을 합니다. 시민단체 이런 데서 그래서 그 5명 중에 그래도 3대 2는 돼야 되니까 의사 둘이 한편 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렇죠. 적어도 법조인이나 소비자위원 1명은 동의를 해야만 그러면 그런 장치를 두셨다.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을 5명이 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드문 예입니다. 그것은 그런 공정성에 관한 시비를 사전에 구성에 있어서 차단하려고 국회에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 상임 감정위원 뭐 이런 분들은 의사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낸 전문적 의견을 옆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5인 감정회의체. 그럼 사실은 그 3분이 의료 문외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의료 문외한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소수 의견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전문성도 확보하면서 또 공정성도 확보하는 그런 아주 그 절묘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모든 건은 이렇게 감정 회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그 의료 과실화나 인과관계에서 다툼이 없으면 그걸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다 감정합니다. 환자나 보호자 측면에서 이건 의료인의 과실이다. 근데 의료인은 난 아니다. 이 경우는 감정회의를 거친다. 그렇죠. 그럼 감정회의에서는 어떤 결과 보고서가 일단 무조건 나오겠군요. 감정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서면으로. 그 감정서를 보면
의료인 측에서도 환자 측에서도 뭔가 이제 판단이 서겠군요. 그렇죠. 아, 믿을만 하니까 이 부분은.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은 그러면 옆에서 거들기만 하시는 거니까 조정 회의 이런 건 없습니까? 조정 기일이라고 예. 해서 정식으로 말하자면 법정에서 변론 기일 하듯이 그렇게 이제 조정 기일을 지정해서 쌍방이 나와서 그리고 조정위원 5명이 앉아서 거기도 5명이 앉아요? 예, 예. 그렇게 돼 그 있어요. 5명 구성은 또 그 전부 법조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정장은 이제 상임 조정위원이 법조인으로서 하고요. 우리 정 의원님 같으신 분. 예. 그다음에 판사 1명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판사 1명이 들어오고 예. 교수 1명이 들어오고 의학 교수요 아니면은 아니 일반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위원이 한 명 들어오고 소비자위원이 1명 들어오고. 아, 여긴 또 더 복잡하네요. 예, 조금 다르죠. 의료인 하나, 소비자위원 하나. 양측을 대변한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다음에는 법조인이 둘, 법조인 2, 일반 대학 교수 교수 한 명. 1명. 그런 조정위원들은 5명 모두가 다 양측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예. 이제 특히 환자 측 또 의료인 측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쟁 해결 사례 같은 거를 모르는 모르죠. 법리라든지 분쟁 해결 선례 같은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옆에서 그런 정보를 주면서 예. 쌍방이 합의해 보시오. 그렇죠. 저희가 결심할 수 있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졌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 만나서 상담해 드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동의하는지 물어서 동의하면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거치고 조정 기일에 서로 합의하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 네. 3, 4개월이면 이 모든 과정을 끝낸다. 원칙이다. 예. 당사자가 예를 들어 서류 제출할 게 있다든지 후유장애 진단서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 낼 게 있으면 이제 그 기간은 따로 찬입을 하지 알겠습니다. 않고요. 지난 4년을 되돌아보시면서 아쉽다라고 하신 게 동의를 안 해서 착수 못한 게 50% 네. 넘는다. 예. 대부분 의료기관이 동의 안 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 또는 중상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경우 환자가 조정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한다. 어느 쪽이든